시작해도 되죠? 네. 제가 자료를 먼저 남겨드릴게요. 저희 영우 아버님, 영우 갔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거 설명회를 이제 AI 문제를 원장님이 다 보셔가지고 저한테 명단 같은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약수량 논술을 이제 설명한 거는 제가 다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원장님은 거의 이제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원장님은 거의 관리하시고 저는 이제 약수량 논술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저고요, 이 학원에서. 저는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원의 더 클래식 학원이라는 약수량 논술만 전문으로 하는 큰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에서 지금 수학 담당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예 약수량 논술이라는 게 처음 생길 때부터 같이 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같이 했었고 원래 그전에는 이 전형을 그렇게 우리 인적성 의사 아마 좀 약간 나이 차이가 많은 이제 형제를 가지신 학부모님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인적성 고사라고 빠른 시간 내에 40문제 푸는 그런 시험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폐지했어요. 정부에서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낸 게 이게 약수량 고사예요. 이게 가천대에서 만들어낸 고사고요. 그러니까 논술은 논술인데 논술은 사실 되게 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주제를 주고 논지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막 500자, 600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약수령 논술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수린 논술도 어떤 논지를 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개념적인 뭐 증명도 해야 되고 문제도 되게 고난도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약수령 논술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약수령 논술은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보통 내신에서 보는 그런 서술형 시험이거든요. 그런 서술형 시험이랑 거의 흡사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 싸움이거든요. 키워드 싸움. 일단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거는 가천대를 이제 위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학교를 지망하는 이제 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도 계실 텐데 가천대 위주로 설명하고 보통 이제 약수령 논술의 대장주는 가천대라고 얘기를 해요. 가천대 이제 밑으로 뭐 삼육대 그 다음에 뭐 한국공학대도 있고요. 또는 뭐 국민대 그리고 뭐 상명대 이런 학교들이 하위적으로 더 있거든요. 일단 가천대 약수령 논술은요. 이제 가천대가 왜 대장주라고 그러냐면 가장 많은 인원을 뽑습니다. 1041명.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약수령 논술로만 1040명 뽑고 수시 전체 한 30%를 이 전형으로만 뽑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입학처 부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가천대에서 제일 좋아하는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바로 이거래요. 이걸로 들어온 학생들은 안 그만둔대요. 근데 뭐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또 내가 가천대라는 이제 생각에서 좀 더 높은 학교로 가려고 자퇴하는 학교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전형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약수령 1041명 중에서 한의학과하고 약학과가 신설됐거든요. 근데 이건 약수령 논술이 아닙니다. 이건 수리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논술 전형에 다 포함해서 1041명이고 사실 그 약학과랑 한의학과랑 의학과 제외하면은 아마 1031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학과 빠져도 1030명 정도 되고요. 가천대 논술이 수시 전형 중에 가장 이제 메인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천대 전형은 내신 같은 게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논술로만 뽑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는 내신을 반영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논술로만 뽑고요. 논술 성적 100%고 그리고 오로지 완전 이제 논술로 뽑고 만약 동점자가 생기면은 영어 등급. 그 다음에 영어 등급에서 동점자 생기면 그 수학 영어 등급을 이렇게 단계별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천대 이제 약수형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수능 최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영어가 불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처장님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절반 이상이 안 왔대요. 왜냐면은 작년에 보통 최저가 1합 3이거든요. 가천대는. 한 개만 3등급 맞으면 되는데 이걸 학생들이 우습게 여겨요. 못 맞습니다, 잘. 특히나 가천대를 노리는 학생들은 5등급에서 6등급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4등급이면 상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4등급은 잘 이제 또 잘 안 오고요. 그러니까 4등급부터 보통 오는데 4등급이 상위권이고 5, 6등급의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춰요. 한 개 3을. 그러니까 재작년도 3분의 1이 안 왔대요. 거의 한 20%, 30%는 최저를 못 맞춰서 못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영어가 불수능이라서 영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등급 절대평가잖아요, 영어는.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이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예로 제가 가르친 학생 한 명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 말고 탐구로 맞춘다고 그랬어요, 탐구로.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탐구를 했는데 거기서 3등급 맞을 걔는 이제 이게 최저를 충족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너무 작년에 어려워서 좀 거의 못 맞췄고 최저를. 전체적인 약수령 논술 전형 대형이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제일 압도적인 게 가천대가 1000명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신설된 거 이제 뭐 남학생 학부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동덕여대가 올해 새로 신설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대가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신여대가 생각했는데 성신여대가 아니라 동덕여대가 들어왔더라고요. 동덕여대가 260명 뽑고 논술 100%인데 동덕여대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이 전형에 약수령 논술이라는 전형은 원래 없어요. 어느 학교든 다 논술 전형이라고 얘기하지 약수령 논술은 그냥 이제 사교육에서 만드는 전형이거든요. 그렇게 그냥 편의상 논술, 인문논술, 수리논술, 약수령 논술 이렇게 나눈 건데 동덕여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예 그 입시 가이드에서 약수령 논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수령 논술이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면은 논술 100%거든요. 동덕여대도. 근데 최저가 2합 6입니다. 그러니까 가천대도 올해 지금 재수생이 많아요. 제가 저쪽 수원에 이제 출강 나가면은 거기 수업 들어가면은 재수생이 원래 한 번에 한 50명, 60명 있거든요. 근데 재수생이 5명, 6명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또 늘어나요. 최저가. 가천대가 지금 1합 3인데 내년에는 2합 6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재수생들도 가천대를 노리는 애들도 좀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가천대는 한 개 3이고요. 아마 국민대를 이제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국민대도 2합 6입니다. 2합 6. 최저가 항상 최저가 문제예요. 최저가. 작년 같은 경우 특히나 더 문제였고 특히나 이제 약술 논술이 이제 저녁에 점점 뜨니까 경쟁률은 매년 갈수록 이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작년 경쟁률이 42대 1이라고 보시면 돼요. 42대 1.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을 뽑는데 작년에 몇 명 지원했냐면 42,000명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가천대는 이 전형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왜냐면은 42,000명에다가 입시 이제 원소리가 7만 원이잖아요. 그 4만 명만 해도 28억이거든요. 그 등록금보다 이게 더 센 거예요. 그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그 학교들을 돌아요. 가천대는 찾아가는 입시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입시 설명에서 끌어와야 또 올해도 4만 명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는 처음 가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해요. 엄청 쉽게 얘기합니다. 너네 지원하면 합격이야.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모의 논술을 시키면은 문제도 일부러 되게 쉬운 것만 좀 줘요. 어려운 거 잘 안 줘요. 그런 다음에 애들을 확 끌어모아요. 그래서 매년 입학처 부처장님, 처장님은 안 돌아다녀요. 처장은 교수님이라서 부처장님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 부처장님은 학원에서 불러도 와요. 큰 학원에서 부르면은 입학처 부처장님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어머님 말씀하신 뭐 부천이나 정료사관학원 또 이제 부천에 로고스 멘토라는 학원이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제일 커요. 로고스 멘토는 정말 커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입학처 부처장님 시켜봐요. 저희 수원에 있는 더클식 학원도 이제 좀 크게 하면 영화관 비해서 하거든요. 입시 설명회를. 거기도 입학처 부처님이 와요. 부르면 거의 다 갑니다. 왜냐면은 최대한 끌어모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고. 가천대 이제 경쟁률은 작년에 일단 뒤에서 좀 연도별로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일 높았던 데가 가천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라는 학과가 좀 인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84대 1이고 그리고 경영은 58대 1이었습니다. 작년 경영이 58대 1. 그리고 이제 좀 메디컬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가천대 물리치료학과는 경쟁률 76대 1. 그러니까 8명 뽑는데 610명이 지원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방사선학과는 경쟁률 64대 1입니다. 그러니까 8명 뽑는데 514명이 지원했고요. 또 이제 관심 있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가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국민대와 상면대. 왜냐면 윤서울이 좀 네이밍 있는 윤서울이기 때문에 국민대는 작년 신설이에요. 작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좀 약간 관심이 제일 높았겠죠. 그래서 경쟁률 평균적으로 128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경쟁률 셌던 데는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가 321대 1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어는 298대 1. 상명대가 인서울이라 또 이것도 경쟁이 높고 여기는 평균적으로 70대 1이고요. 좀 이제 제일 경쟁이 높았던 데는 이공계열은 자유전공학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입학해서 이것저것 들어본 다음에 나중에 2학년 때 선택하는 거예요. 전공을. 그 자유전공고 이공계열이 108대 1 그리고 인문계열이 95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세 개의 학교가 경쟁률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너무 많이 뽑으면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는 건데 지원자는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지원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여기는 좀 빡세요. 여기는 되게 빡습니다. 국민대는. 그러니까 국민대는 특히나 왜 빡세냐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가천대 위주로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 좀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국민대는 수학을 미적분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공계열을 지망하는 이제 학생들이 국민대에서 이 미적분 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되게 커요. 그리고 국민대가 가천대랑 다른 건 뭐냐면요. 국민대는 거의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천대랑 좀 다른 게 가천대는 경기도잖아요. 사실은. 인서울이 아니고 국민대는 좀 인서울에서 좀 그나마 좀 네이밍 되려고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좀 급이 다르다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가천대는 국어 문제를 내면은 단어를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맞는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적으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대는 30자 내외로 적으세요. 50자 내외로 적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 국민대의 약수형 문제는 가천대랑 조금 궤를 달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유형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공부 방법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공부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유형이 다른 거지. 이게 이따 또 보여드릴 텐데 일단 좀 먼저 뒤로 가겠습니다. 또 이제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한국공대는 이제 또 시행에 있어서 아마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는 학교일 텐데 여기는 또 교과가 2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등급이 한 3등급이다, 4등급이다 그러면은 좀 약간 교과에 자신 있으면 이거를 넣는 게 좋으시겠죠. 교과에 반영한 학교를 넣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은 이제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는요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학과 지망하시는 학부모님들, 이제 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은 여기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수원대, 신한대, 을지대, 그리고 가천대. 가천대가 또 이제 있고요. 삼육대도 간호학과 있습니다. 5개 학교만 간호학과가 있어요. 다른 학교는 간호학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 수능 최저인데요. 이거는 좀 제가 한눈에 여러분 이제 어머님도 보시기 좋게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2개 합 6등급 이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홍대 세종만 4등급이고요. 이게 잘못 적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못하겠어요. 3등급입니다.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 3등급 맞아야 되는 게 가천대 산업대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를 적용 안 하는 게 여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서를 적으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최저예요. 그러니까 6장을 내가 논술로 적는다라고 했을 때 만용을 부리면 안 돼요. 다 최저 있는 것들 적어버리면은 다 망합니다. 잘못하면. 수능은 약간 복불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고하게 내가 막 영어에서 2등급 맞는다. 항상 2등급을 맞았다. 그럼 최저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면은 최저 있는 학교 넣어도 되겠죠. 근데 막 육모하고 구모 때는데 육모 때는 최저를 넘겼는데 구모 때 못 넘겼다? 그럼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저 있는 거 한 3개 정도 넣고 최저 없는 거 3개 정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좀 합격의 그런 이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최저 맞추는 거죠. 정말 최저 못 맞춰요. 정말 못 맞춰요. 진짜. 그러니까 약술논술은 좀 네이밍 있는 학교에서 최저 없는 거는 여기거든요. 상명대. 그 을지대도 좀 괜찮고요. 근데 가천대나 여기 있는 거 국민대 이런 데 넣으시려면 무조건 최저를 먼저 챙겨 놓은 다음에 약술용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약술용 공부 100날 해봐도 최저 못 맞추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최저를 먼저 맞춰놓고 항상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여기 내신 반영 비거지. 내신이 완전 이제 거의 요즘 추세는 내신 반영 잘 안 하긴 해요. 지금 보면 네이밍밸류 있는 학교 가천대 국민대인데 다 내신 반영 안 해요. 다 논술 100%고 동동예대도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내신 반영하는데 내가 내신에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신 학교 넣어도 좀 좋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거랑 지금 내신 반영하는 학교들랑 종합해서 원서 적으실 때 내가 최저를 확실히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반영해서 좀 적으신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신 좀 강세다 그러면은 내신 있는 학교를 적는 게 좀 더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민대나 가천대나 상명대나 싹 다 논술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일단 여기 EBS 수능 연계 교재를 꼼꼼하게 공부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천대에서 제일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해서 낼 테니까 그거 위주로 공부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국민대거든요. 국민대에서조차 뭐라 그랬냐면요. EBS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잘 출제 안 해요. 거의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적으시죠.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을 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육대입니다. 삼육대도 마찬가지로 여기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대비한다면 좋은 교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명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EBS 연계 교재를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학교든 지금 말하는 게 항상 EBS 교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약수령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그런 전형을 지금 선택한 학교들은 다 여기서 냅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지원하거든요. 그냥 약수령 논술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공부에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지원 안 해요. 여기 지금 이제 우리 학교 와라고 끌어들이는 거는 대부분 대상이 4등급, 5등급, 6등급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한 양의 학습량을 시키면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해줘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낼게. 공부해서 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학습을 하면 돼요. 학생들은. 올해부터 가천대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5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국어가 5문항, 수학이 6문항. 작년에는요. 그리고 자연은 국어가 6문항, 수학이 9문항이었는데 올해부터 문제가 하나씩 다 빠졌습니다. 근데 시간은 그대로예요. 시간은 80분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가천대 약수경에서 이제 연구하는 이제 선생님들, 사교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커트라인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15문항일 때도 점수가 약간 이제 못 푸는 애들이 있거든요. 생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커트라인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또 얘기할 게 보통 약수경에서 가천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요. 국어는 무조건 다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학원의 전략이 똑같습니다. 국어는 다 맞춘다. 그러니까 왜냐면 국어의 지문 자체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똑같이 나오거든요.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이 내용이었지 라고 하고 쭈르륵 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를 다 맞춘다는 전략이고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어 8문항, 자연계열은 국어 5문항 다 맞춘다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변별력은 또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어 시험범위인데요. 이거 1학년 국어 이제 보통 문법은 1학년 국어에서 된다고 봐요. 보통 문법은. 그리고 보통 이제 뭐 문학이나 독서 같은 건 당연히 이제 수능 특강에서 수능 완성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게 선택 과목이 안 들어가요. 확통, 미적분, 기하 같은 게 안 들어가요. 오로지 수학 수준만 보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할 게 줄어드는 게 좀 더 좋겠죠. 이건 최저인데요. 이게 따로 왜 넣었냐면은 의예과랑 한의학과랑 약학과는 약수능 논술이 아닙니다. 수리 논술이에요. 여기는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설명할 건 이 두 학교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클라우드 공학과라는 과가 있었는데 그 클라우드 공학과가 폐지됐습니다. 올해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카카오랑 좀 연계되는 학과였거든요. 계약학과인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 남은 거는 이 바이오로직스학과. 이거는 또 계약학과예요. 약간 이제 신약 개발하는 그런 학과인데 이것도 이제 송도에 있는 메디컬 그런 이제 센터가 있나 봐요. 거기랑 이제 계약학과라서 여기만 좀 최저가 달라요. 두 개 합쳐서 5등급이 좀 빡세요. 이하 보면 정말 하나는 뭐 2등급, 하나 3등급이기 때문에 조금 빡센 학과고 보통 일반적으로 다 한 개 영역 3등급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 보시라고 제가 쭉 한번 인원수 넣은 거고요. 이게 제가 이제 한 5년치 경쟁률 조금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좀 보시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처음 신설됐을 때만 해도 20대 1이었거든요. 이때도 높다고 그랬어요. 23대 1이면 상당히 높다. 했는데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올해 갔을 때는 경영학과가 58대 1이면은 엄청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지원자가 늘어요. 왜냐면 이게 고2 때까지는 잘 몰라요. 이 전형을. 그러니까 고3 되면은 요즘에 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하는 학원들이 많이 많아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시장 자체가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갈수록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이거 뭐 올해 다 끝내시겠지만 내년에는 경기대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약속이 노소대. 이거는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 이것도 제가 한 5년치, 4년치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거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작년 거. 작년 거 올해 보내드릴 거고 보통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까지도 계속 15문항 나기 때문에 커트라인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11문제는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총 15문제에서 11개, 15개, 12개 정도 맞춰야 커트라인 넘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등급이거든요. 사실상 지금 이제 등급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합격선에 이제 등급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보통 보시면은 보통 한 5등급, 6등급 학생이 많이 합격해요. 그래서 지원자들도 원래 5등급, 6등급이고 내신이 4등급인 학생들은 그만큼 좀 공부를 평소 했다는 얘기니까 좀 잘 합격하더라고요. 이게 작년 이제
논술 전형 등록적 분포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 드리는 자료 보시면은요, 색깔별로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는 이제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 이제 색깔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은 이제 5등급, 6등급 많이 지원하는데 보통 보시면은 4등급이 합격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4등급이 평소에 그나마 5등급, 6등급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초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4등급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맞추는 개수를 보시면은 적어도 11개는 맞춰야 합격 가능한 겁니다. 11개. 근데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낼 때 어떻게 되냐면은 수학을 다 안 맞춰도 돼요. 수학이 한 문제 주면 그게 10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은 1점이에요, 항상. 답은 1점 내지는 2점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서 뭔가를 적어가지고 그럼 풀이 과정에서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거예요, 가천대는. 근데 그런 걸 연습시키는 게 학원에 이제 다니는 목적이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논술 전형 등록자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이제 내신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등급. 그러니까 5등급, 6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맞춤 개수. 이제 보통은 이제 약간 공대, 이쪽 약간 공대를 보시면요. 공대를 보시면은 인문보다는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왜냐면 여기 수학이 더 많아서 그래요. 여기는 국어보다 수학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맞추는 수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더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런 공대 자연계열도 수학을 더 어렵게 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저만 말씀드렸지만 수학이 조금 약한 학생은 내가 이공계열을 지망하더라도 일단은 인문계열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경쟁률이 낮고 좀 인기가 덜 있는 학과로 지망해가지고 합격해서 전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가천대 전과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전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거는 이제 작년 이제 분석입니다. 저 시험지 2025학년도 건데 이게 그 수능 완성 지문이에요.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 지문하고 요거 좀 적어보실래요? 요 지문하고 여기 뭐 명목화폐라는 말이 나오죠. 명목화폐라는 말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때 가천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명목화폐 지문 똑같죠. 아예 똑같습니다. 글자 한 토시 하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또 문제 낼 게 뭐냐면 아까 그 문제에 있던 지문 있죠. 그 문제에 있던 지문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어 문제 보면 그냥 메인 지문이 있고 그 메인 지문을 활용해서 이제 약간 서브 지문이 있잖아요. 문제를 낼 때. 그 서브 지문도 잘 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공부하실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수학이거든요. 이거 수학은 좀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또 보여드릴 텐데 이건 2025학년도거든요. 문제 보시면은 가천대 문제랑 수능 특강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그죠? 완전 똑같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능 특강 문제, 이것도 가천대 내는 문제인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절대값 차이. 이것도 수능 완성 문제였고요. 이거는 가천대 이제 작년부터 이런 문제를 안 내요. 원래는 이런 문제를 냈거든요. 빈칸 채우기 문제. 빈칸을 4개를 뚫어놓고 하나만 2.5씩 줍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작년까지 냈는데 작년부터 안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도 절대 안 낼 거예요. 문항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빈칸 채우기 문제도 안 낼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것도 수능 특강 문제고 이것도 가천대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봤을 때 아 내가 요거를 미분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가이드라인 보면 항상 이런 표가 나와요. 채점 기준표.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와 이거 답을 못 구했다. 어차피 답은 1점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학생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미분하는 문제였는데 라고 해놓고 미분하면은 거기서 3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학을 정말 못하는 학생이에요. 인문계에서 수학을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수학에 그때 6문제 나왔는데 6문제 다 틀렸대요. 자기 탈락했다. 근데 최종 최초 합격했어요. 왜냐면은 아는 걸 다 적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미분해서 이거 적고 뭐 한 거 적고 뭐 한 거 적으니까 막 여기서 3점 저기서 2점 저기서 막 4점 이렇게 갖고 오니까 합격 라인이 된 거예요. 두 번 다 맞추고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편식을 해요. 선생님 저 수투가 약하니까 수업만 할게요. 수업만 맞출게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는 게 골고루 다 공부해가지고 부분 점수를 맞아도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학은 전반적으로 다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국어는 단어를 적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 같은 것만 잘 적으면 그래도 부분 점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애들한테 이제 연락 온 거고요. 시험 봤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돌려야 돼요. 수능 특강 보고 시험 문제를 보고 이거 수능 특강 어떤 문제인데? 어떤 문제인데? 이게 딱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연락이 온 거고요. 국어도 이렇게 계속 이제 저희가 최소 이제 5회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등록하면은 정말 좀 빡세요, 사실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잡아요, 보통. 좀 빡센데, 뭐 모의고사나 수업이나 이제 숙제나 그런 거 가지고 총 5회독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형태로 제가 프린트 만들어줘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수능 특강 문제를 좀 이제 모아가지고 뽑은 다음에 이걸 풀립니다. 그 다음에 채점한 다음에 틀린 거는 제가 다시 뽑아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1이라고 적혀있는 게 이거거든요. 틀린 횟수. 이게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시킵니다. 웬만하면. 계속 학생들이 뭐 질문하거나 그냥 과제 검사 같은 건 카톡으로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능 특강 문제를 주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를 줍니다. 항상 과제는 변형 문제, 수업한다는 변형 문제가 따라가요. 무조건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주는 게 모의고사 주면은 모의고사 또 변형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나올 만한 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좀 여러 번 반복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영상은 항상 제공되고 수업한다면 영상 바로 보내주고 이제 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자기가 필기한 거 있죠. 이런 거를 애들한테 이제 주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수원에 있는 더클래식 학원 선생님들이 좀 많거든요, 거기는. 거기는 이제 더클래식 학원은 분당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동탄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의고사를 만들어요. 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여기도 갖고 와서 애들한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는 더클래식 학원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합격자예요. 그러니까 더클래식 합격한 애들이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105고 4.5 등급 학생이 최초 합격한 거예요. 이 학생은 여기 말고 을지도 합격했어요. 을지대. 근데 이제 가천대만 합격한 것만 저희가 올렸고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요.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학원 제가 블로그에 다 있거든요. 블로그. 이건 제가 일일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다 뒤져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이거. 잠시만요. 좀 사이즈 좀 맞출게요.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작년 시험지예요. 작년 시험지. 작년 시험지고 이게 작년 수능 특강이에요. 전국 수능 특강. 거의 유사하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인문계열만 제가 좀 조사한 거거든요. 인문계열만. 그러니까 작년 수능 특강하고 작년 이제 가천대 문제를 보시면은 거의 똑같아요. 정말 그냥 숫자만 바꾼 수준이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거의 숫자만 바꾼 수준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제가 수능 특강을 계속 시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거의 출제를 숫자만 바꾼 수준으로 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표현을 좀 바꾸거든요. 표현 좀 바꾼 다음에 문제를 하나 더 결합했어요. 수투에 있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거의 숫자만 바꾼 수준이에요. 사실. 이 문제도 거의 유사하죠. 단지 난이도가 좀 높아졌죠.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고요. 이 문제는. 이 문제도 그래프를 안 주고 약간 이렇게 준 다음에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수능 특강 EBS 교재에서 거의 위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5문제를 찍었지만 보통 한 적어도 3문제는 숫자 바꾸는 걸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문계열 생각하면 8문제에다가 수학 3문제 맞추면 11문제거든요. 그럼 거의 합격 커트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가천대 약수형 논술은 거의 이제 EBS 교재 위주로 공부하시면 된다. 일단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은 뭐 저희 학원은 등록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는데 다른 학원 갔을 때 제일 또 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작년 기출문제. 특히 가천대는 작년 기출문제가 정말 쓸모없습니다. 애초에 작년 기출문제가 작년 수능 특강 베이스로 낸 거기 때문에 하등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작년 기출문제 풀고 있으면은 제일 시간 낭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공부하는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작년 기출문제는 정말 쓸모가 없다. 저희는 작년은 절대 안 시켜요. 한국공학 때는 좀 시켜도 되거든요. 한국기술교육 때는. 근데 이제 가천대를 준비할 때는 작년 기출만큼 이제 쓸모없는 게 없더라. 그래서 보통 저희는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 이제 올해 수능 완성이 나왔으니까 수능 완성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수업을 하고 나면은 과제로 나가는 게 변형 문제로 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똑같은 거 나가면 베껴요 또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변형 문제 주면은 자기가 어떻게든 풀어야 되잖아요.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풀어야 되니까 자기가 공부한 걸 다시 봐요. 그래서 다시 이게 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공부가 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도 이제 국어 선생님이 따로 이제 오늘 원래 오시기로 했었는데 일이 생기셔가지고
이 학원 블로그 가면은 제가 다 글을 잘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가천대랑 국민대 같은 경우 제가 잘 적어놨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블로그에서 또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또 연락해 주셔도 돼요. 혹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거든요. 혹시 또 질문 있어요? 네네. 네네네. 네네. 아, 맞아요. 애초에 근데 약수능 논술 자체가 이제 수능이랑 이제 수능 공부까지 간다라는 게 취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수령 논술로만 준비하면은 수능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걸로 수능을 완벽하게 준비한다까지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국어도 그렇지만 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술 논술은 정말 어려운 문제 안 내요. 공학계열 가더라도 그 수학 8문제 이제 9문제죠, 전부까지. 9문제 중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안 냅니다. 그 정도를 풀 학생이면 같이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는 안 내요. 그러니까 이제 4등급 정도의 학생이 어렵게 풀만한 문제를 내지 1등급을 도전한 학생들이 풀만한 문제는 안 내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보통 2등급 내지 1등급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이걸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간다는 좀 힘들다고 봐요. 또 다른 거 질문 있어요? 네네. 네네. 네네, 맞습니다. 아, 많죠. 아, 네네.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좀 이제 지금 이제 개강하는 반은요. 아예 다룰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냐면은 좀 나올 만한 거 위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독서, 문학에서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많이 공부를 시키죠. 네네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돌고요. 그리고 나올 걸 위주로 자세히 돌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파트를 수업을 하잖아요. 한 단어를. 그럼 그 한 단어 수업하고 바로 변형되죠. 아, 그렇죠. 개념은 돌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문제를 생각을 못 풉니다, 어머니. 네. 아, 그렇죠. 만약에 수학으로 정시를 준비할 거다. 아, 그러면은 저는 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선택 과목은 근데 저희가 안 해줘요. 확통이나 그런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원스투를 할 때 만약에 지금 정시를 준비할 거 아니면은 저는 지금 수학학원을 그만두고 여기만 올라가는 게 낫다고 봐요. 네? 아, 제가 그 수강료는 원장님이 관리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합쳐서도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자기가 뭐 자기는 국어는 괜찮다. 수학만 듣고 싶은 학생이 있다. 그럼 수학만 따로 결제하고도 가능하고요. 뭐 국어만 듣고 싶다. 그럼 국어만 따로 결제가 가능하고요. 네. 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저는 토1 하고요. 화목에 또 나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제가 수학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저는 화목이 좀 더 부르거든요. 네네. 아, 그거는 비용 안 받죠. 그냥 이제 와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모르면 이제 물어보죠. 아, 그죠. 맞아요. 네네. 음, 정말 그냥 그 대면이 안 되면은 이제 옛날에 정항고에 그런 학생이 있었죠, 작년에. 근데 그 학생도 이제 너무 힘들면 카톡으로 적으라서 보내라. 그게 최후죠, 정말. 아, 그러진 않아요. 어머니, 아,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러진 않고요. 아,
아, 그죠. 학생들 입장에는 그러죠. 근데 이제 좀 한 1, 2주 있으면 좀 질문해요. 좀 약간 라포 형성 좀 어느 정도 되고, 좀 이제 질문할 때, 아, 얘가, 이 사람이 좀 약간 친절하게 받아주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래서 조금씩 질문하더라고요. 수학은 주 1회 수업에 4시간 하거든요, 한 번에. 네, 그리고 국어는 주 1회 수업에 3시간 하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뭐, 네, 피드백. 그리고 아마 이번 달 말부터 아니면 8월 초부터는 저희가 모의고사 놓을 거예요. 가천대 모의고사. 모의고사 보면 이제 105 학생들은 105도로 놓고요.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답안지 보고 채점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네네네. 이번에 학교에 네네. 가천대에서 왔었는데 네네. 수학을 그 문제가 선생님 아까 쉽다고 했잖아요. 네네. 쉽지 않았다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의대권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쉽진 않았어요. 아, 의대 거 아닐 거예요. 네네, 약속일 거예요. 약간 좀 이제 시험지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거의 웬만해서 같은 시험지를 갖고 올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재작년에 한번 어렵게 냈다가 진짜 난리 났었거든요. 재작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의대를 출제한 다음에 교수님들이 의대 문제 출제한 다음에 약속을 했대요. 근데 이미 눈높이가 높아지는 상태로 출제를 하니까 수능 특강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만 좀 뽑아서 낸 거예요. 그때 등급까지 확 낮아졌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좀 정신 차려서 올해 보면은 레벨 2 정도? 레벨 2에서 이제 예제, 유제에서 좀 어려운 문제 그런 거 낼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학생이 당황해서 그러세요. 처음 푸니까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안 푼 상태로 문제를 맞닥뜨리면 어려워요. 유형 자체를 처음 보기 때문에. 근데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을 어느 정도 본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었으면은 눈에 익으니까 이 정도는 할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질문 있어요? 네. 네. 아, 그쵸. 네. 네네. 저희는 작년에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맘때 정말 애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사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 7월에 오픈했거든요, 야구를. 7월에 오픈해가지고 저는 이제 약술연수를 반을 이제 개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은 되게 많이 와요. 왔다 갔다 다녔다가 그만. 왜냐면은 학생들이 별로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 5, 6등급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제 주도적인 학생들은 오죠. 끝까지 있는데 4, 5, 6등급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보낸다고 해서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클래식 학원 같은 경우는 그 학원은 약수련 원술은 3월에 개강을 해요. 왜냐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낼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3월에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수련 원술하고는 12월, 1월, 2월을 놀아요. 그 원장님 입장에서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럼 3월부터 개강했을 때 특히 이 시기 7월부터 11월까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강의실에 50명, 60명씩 얻어요. 대형 학원은.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서 보면은요. 맨 뒤에 두 줄은 자고 있어요. 근데 걔네 깨우면은 수업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됩니다. 깨우다 보면 절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내비두고 거의 이제 메인 애들만 위주로 거의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제가 딴 얘기하다가 지금 질문이 뭐였죠? 저희가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그만두고 막 들어오고 막 했는데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학생이 8명이었는데요. 8명 중에 6명까지는 합격시켰어요. 근데 이제 갇힌 데는 아니에요, 어머님. 네, 한 명만 갇혔내고 나머지 뭐 일지대 뭐 다른 학교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신한대도 있고요. 네, 갇혔는데 한 명밖에 합격 못 시켰어요. 한 명은 예비 1번. 예비 1번인데 안 됐어요. 네. 네. 네네. 그럼 사실 그 분위기가 얘네들이 그냥 일반 학원에 가 있을 때는 사실 정시 준비하는 애들과 같이 공부하니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위기면 공부 안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여기는 소규모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하죠. 여기는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맨 앞에서 이렇게 눈 뜨고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거기는 엄청 큰 강의실에 맨 뒤에 있으면은 제가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최대 몇 명까지 가르치세요? 저희는 한 반에 지금 원래 계획은 한 12명이에요, 최대. 근데 거의 한 10명 선에서 마무리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있는 반은요, 지금 있는 반은 11명이거든요. 그렇게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이거 설명회 하고요. 아예 새로운 반을 개강할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네, 그대로 가는 거죠. 진도 이어서 계속 가는 거고, 그 새로 개강하는 반은 새로운 진도를 하는 거죠, 다시. 그반 아이들은 8살 제일 먼저 시작한 이제 6명은요, 3월 개강했고요. 네. 그 2차 개강했을 때는 이제 또 5명이 더 들어가고. 보통 이제 그렇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면 딱 내신을 딱 봤을 때, 난 이 내신으로 절대 경기에 못 가겠다. 그러면 3월부터 알싸리 그냥 내신 다 버리고, 그냥 약술만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예 전략적으로. 네, 맞아요. 그거 못합니다. 포기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원대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내신 막 5등급, 6등급이면 수원대도 감지덕지긴 하거든요. 그 수원대를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보통은, 네, 수원대 취재 없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가천대가 메인이죠. 가천대를 공부하면은 그 하위 학교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요. 특히 수원대도 가천대랑 거의 실제 경영이 비슷한데 난이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가천대보다. 수원대도 낮아요? 네, 훨씬 낮죠. 국민대도 국민대는 높아요. 국민대는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수학은 단계별로 발표돼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수학이 국민대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미적분은 저희 학원에서 지금 준비가 안 돼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굳이 이걸 그럼요. 시간을 그죠. 예, 그냥 약간 그 미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난 인서울에 갈 만한 학생인데 약간 이런 미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최저가 안 되면은 9월 달에 딱 봤는데 9월 모의고사 봤는데 최저가 안 되면은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국민대는. 제가 한 학생은 지금 재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대를 못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미적분 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 공부할 시간 다른 거 공부해라. 네. 근데 미적분 안 버리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최저까지 자신 있다 그러면은 최저만 맞춰도 경쟁력 있어요. 국민대도 최저 못 맞춘 학생이 수두룩 빽빽했어요, 진짜 작년에. 그러니까 최저만 맞춰도 경쟁력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돼 있어요, 문제가. 근데 국민대 수학은 제가 그 나왔을 때 봤거든요, 기출 문제를. 또 어려운 게 뭐냐면 고1께 들어가요. 고3 이제 다른 학교 다 고3이에요. 수원, 수투 뭐 이런데 국민대 기출 문제 보니까 고1께 들어가더라고요. 고1께 들어가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아마. 학생이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국민대는 조금 가천대랑은 좀 궤를 달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거의 메인으로 준비하는 가천대. 그리고 다른 이제 그 하위 학교들은 저희가 기출 문제나 모의고사나 그런 거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7월 개강하는데 네. 수업까지 1일 독하고 시험 최대한 빨리 돌 거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나 이제 과제를 하면은 그러니까 한 2회 정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한 번씩 한번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 학생이 과제를 공부하면서 한 번 더 보고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3회독까지 갈 건데 지금 제일 빨리 보는 학교가 을지대입니다. 을지대가 좀 빨리 볼 거예요. 네. 을지대가 제가 알기로는 한 9월인가 10월인가 그럴 거예요. 좀 빨리, 수능 전에 훨씬 빨리 봐요. 네. 을지대가 좀 빨리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좀 빨리 한번 도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서울도 제가 알기로 캠퍼스가 있거든요. 네. 제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육대는 서울에 있거든요. 삼육대는 서울에 있고 을지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네, 맞아요. 네네. 최저를 만약에 그래도 지금 가천대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최저를 맞추고 과목이나 이런 거 같이 아이가 누가 쌓인다고 하면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영어로 최저를 맞추려고 해요. 근데 탐구도 뭐 영어 저번 작년처럼 불순하면 최저 못 맞춰요. 또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영어 갖다 불안하면요 사회 탐구 어떻게든 외워야 돼요. 사탐구로. 작년에 그 학생도 영어 안 한 학생도 사회 탐구로 맞췄어요. 그래서 보통은 진짜 영어 갖다 최저 못 맞추면은 저는 탐구를 빨리 공부하라고 좀 권장드려요. 그래서 저도 살짝 만약에 네네. 이과예요. 네네. 이과인데 사탐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으면 사실 만약에 그 지원한 아이들 중에 사탐하고 가탐을 맞췄을 때 가탐을 맞춘 데가 유리할 거 아니겠죠?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네. 하는데 근데 네. 만약에 딱 17, 만약에 7명을 뽑는데 네네. 7명이 다 점수 똑같이 나왔어요. 네네. 얘는 탐으로 얘는 사탐을 맞췄고 얘는 가탐을 맞췄어요. 그러면 동점자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영어하고 수학이에요. 네.
영어하고 수학이기 때문에 탐구는 상관없습니다. 최저만 맞추면 돼요. 일단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거의 일단은 무조건 일단 최저 맞춘 다음에 그냥 합격 커트라인만 넘으면 돼요. 합격 커트라인만. 지금 시점에 수학으로 최선을 맞추는 친구들은 아, 어느 거요? 다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수능까지. 수능까지요? 최저를 수학으로 맞춘다고요? 최저를 그쵸.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는 형태면은 그럼 이번 6월에 하면 그래도 적어도 3은 나왔으니까 최저를 수학으로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수능 완성 나왔으니까 수능 완성 먼저 풀어봐야 되고요. 여기 EGBS 실전 모의고사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은 뭐 기출은 당연히 수능 준비면 기출은 돌려줬을 테고 엔제라는 게 많거든요. 요즘 시중 엔제를 많이 푸는 게 좋죠.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다른 거? 네. 아, 네, 어머니. 네네. 아, 그럼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